이제 슬슬 Q&A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채팅창에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누군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궁금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소라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가 챗 GPT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냥 주변에 있는 5년차 개발자, 기획자, 유저의 입장이죠. 유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진행될 모두의 특강 챗 GPT 플러스 편에서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왔네요. 챗 GPT로 파생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챗 GPT가, 그러니까 AI가 생기고 나서 단순 업무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 챗 GPT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냥 또 다른 그냥 챗봇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사실 챗봇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고객센터 가면은 옆에 챗봇 이렇게 뜨는데 걔랑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챗봇한테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준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또 하나의 챗봇이 생겼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출시되자마자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챗봇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런 단순 노무나 아니면은 조금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생산적인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직업들이 많이 파생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AI가 하지 못하는 영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영역이나 그 로봇적인, 로직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파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업무 내외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에만 국한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개발자라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를 저는 항상 골라요. 그래서 처음이 호기심,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기심이라는 거는 저는 이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지가 되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개발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거. 근데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호기심을 가져야지만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호기심이 없으면 내가 이거를 하는데 즐겁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되면 됐나 보다. 아니면 안 됐나 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문제에서 끝이 나거든요.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네,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일기를 써놓은 것도 있는데 이 호기심이 그 아이와 어른을 구별짓는 어떤 성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뭘 봐도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당연히 신나하겠지만 어떤 새로운 거를 봤을 때 너무 좋아하고 막 까르르 웃고 너무 신나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봐도 시큰둥하고 그냥 이런 자세들 그런 거를 봤을 때 아이들은 왜 저렇게 저런 거를 좋아할까라고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새롭고 내가 뭔가를 봤는데 너무 재밌고. 근데 그게 사실 호기심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개발자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세는 그 호기심인 것 같고 흥미를 갖기 위해서 호기심인 것 같고 그래야지만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키지 않는 일도 왜냐면 물론 개발자가 무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내가 주체성이 없이 그거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재밌지도 않은 직업을 하루 종일 정말 눈이 정말 아프게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어서 주체성을 가지고 흥미랑 주체성을 가지면
개발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저는 그 개발자들한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그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감되는 게 저도 마지막 퇴사했을 때 이유가 호기심도 없어지고 맞아요. 주체성도 응. 빼앗겨가지고 더 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퇴사를 결심하게 된 큰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도 퇴사한 이유가 비슷했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여기서의 할 일은 끝났다라는 느낌? 제가 맞아요. 5년을 다녔잖아요. 그 전에 회사에서. 그러니까 해볼 만큼 다 해봤거든요.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제안해가지고 실제로 실행된 프로젝트들도 다 있고 다 마무리를 하고 나왔지만 네.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제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더 이상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연님이랑 아마 똑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실 직종 구분 없이 맞아요. 가져야 되는 마음이 호기심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태준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개발자의 관심만 좀 있는 사업종 종사자입니다. 챗 GPT를 바라보는 개발자들의 가장 큰 걱정이나 위기, 또 반대로 기대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네, 남겨주셨어요. 네네. 사실 이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진짜 많아서 야 이거 진짜 다 대체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지금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얘가 그 정도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막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은 들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유튜브도 사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상들도 많이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해야 되나라는 거를 늘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개발자분들은. 그래서 그냥 정말 내 먹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처음엔 되게 크게 했지만 지금은 그 캐파가 조금 작아진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기대되는 점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인류에. 네, 왜냐면 개발뿐만이 아니고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음악적인 거라든지 뭐 미술이라 뭐 그림도 맞아요. 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분야 가리지 않고 인간이 단순 업무하는 거를 도와주는 뭔가 비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만 활용하면 정말 큰 비서가 될 것 같은 네, 든든한 네, 네. 마음이 네. 들어요. 다음 Q&A로 들어온 질문을 답변을 해볼게요. 자기 개발을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 가장 추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뭘까요? 저는 이제 새벽 기상이 어.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습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인데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늘 추천은 이걸 첫 번째로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쉽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장벽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나는 정말 안 된다, 못하겠다. 아까 저는 지연님 상황이었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퇴근을 막 새벽 3시에 하는데 내가 5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저는 진짜 못할 것 같고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지만 그 새벽 기상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게 이거는 뭐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얻었던 가장 큰 점이 내가 그래도 하면 하는 사람이구나. 성취감에 있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그래서 저는 사실 저를 못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긴 하지만 저를 못 믿는 상태가 굉장히 좀 10년 넘게 지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상을 하고 뭔가 저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점점 켜켜이 이렇게 쌓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저를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네. 저를 믿게 됐고
그게 또 다른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저를 뭔가 더 활동시키는 저를 더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새벽 기상으로 다 파생이 된 거여서 저는 새벽 기상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전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저는 책 읽는 거, 책 읽는 거, 핸드폰 안 보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책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라님 답변 들으면서 나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네.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그 이효리 씨가 한 말이에요. 그냥 스스로를 대견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맞아요. 저도 자존감이 더 올라간다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맞아요. 그냥 내가 스스로 나 이거 좀 잘하네? 나 멋있네? 이런 네. 순간이 쌓아지면 맞아요. 더 자신감도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정도로 활발하진 않았거든요. 이 정도로 활발하진 않았는데 이런 자기 개발을 하면서 저를 그냥 믿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쓰러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죽고 일어나면 되지. 배워서 일어나면 되지. 어차피 잘 될 텐데. 이런 거예요. 나는 어차피 내가 말하는 거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 마음가짐이 제가 한 번도 못 느껴본 거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다시 개발 관련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소라님도 비전공자로서 퍼블리셔, 백엔드, 프론트엔드까지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공부 방향 잡으셨는지 어디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혜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이게 퍼블리셔,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런 그 직무를 가리는 거보다는 그냥 개발자의 목적이 뭘까? 개발자라는 직업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뭘까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에서 기술적으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 과정이 크게 봤을 때 뭔가를 만들어내는 직업인 거지 그 과정을 잘게 쪼개면요 그냥 에러 고치는 사람이에요. 항상 발생하는 그런 에러를 그 계속 고치는 직업이 사실은 개발자인데 저 그 짤 생각났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되지?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 항상 그거예요. 네. 되면은 왜 되지? 안 되면 왜 안 되지? 이거를 정말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그거 에러를 해결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직업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이력서 그거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내가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론트를 배우고 싶으면은 내가 프론트엔드에 사용이 되는 스택들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 스택 중에서 얘가 요즘에 뜬다고 하네? 얘가 요즘 유망하다고 하네? 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얘를 써볼래 라고 하면서 스택을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스택을 고르고 나서 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로 활용을 한다. 네. 그러니까 실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사이트라든지 나만을 위해서 만드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실제로도 내가 사업을 뭐 구상하고 있는 거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세상에 없어.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근데 만들어 보는 김에 그 스택을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만드는 과정에서 에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에러를 잡아가면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비전공자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왜냐면 저한테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듣고 여태까지도 많이 들어왔지만 늘 똑같아요. 원하는 걸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원하는 걸 만들어 봐야지 그걸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더 주체성을 갖고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 본인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를 원하는 스택으로 만드시고 그 에러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드시겠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좋은 개발자가 된다. 와. 삽질 없는 개발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고민이었던 게 저는 자기 개발은 잘하는데 네. 기획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소라님은 자기 개발이랑 업무적인 거랑
다 엮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왜냐면 개발은 정말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기획도 못하면 안 돼요. 정말 언어를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업무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게 자기 개발이랑 좀 연동이 됐고, 그 새벽 기상 하면서 제가 자기 시간을 확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 시간 확보를 하는 도중에 개발 공부를 좀 했죠.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음부터는 약간 제가 하고 싶은 서비스 기획을 혼자 그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나중에 연락 좀 드릴게요. 그럼요. 다음 질문 얘기해 볼게요. 김수수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개발이 적성에 딱 맞는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무 전환까지 걸렸던 준비 기간도 궁금해요. 아까 살짝 답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개발이 적성에 맞았다고 생각한 순간은 사실 되게 많죠.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27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진짜 조금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퍼블리셔 했을 때는 한 6개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이게 재밌긴 한데 맞는 걸까? 라는 이걸 계속해도 될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한 몇 년 되다 보니까 이건 나의 천직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저는 사실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언제 그거를 정확하게 느꼈냐면, 제가 그 에러 처리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최장으로 했던 게 제가 1년이었어요. 1년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 생각을 했냐면, 그냥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샤워할 때, 자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계속 머금고 있는 네, 거죠. 완전 진짜 아예 머금고 있는 수준, 거의 거기에 이제 떠다니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만 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고 났을 때 그 쾌감. 너무 뭔지 알아요. 딥다이브 했을 때. 쾌감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에러를 처리하는 과정은 정말 너무 힘들 때도 많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 그 고민의 크기보다 제가 성취감을 느꼈을 때 그 크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기획자는 주로 화면 설계를 하긴 하지만 때로는 제안 문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되는 순간이니까 이 내용 구성 흐름을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이고 설득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진짜 저도 똑같이 샤워할 때 이렇게 해볼까? 기승전결을 이렇게 해볼까? 계속 하다가 진짜 새벽까지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다가 발표 끝나고 며칠 후에 수주됐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내 회사도 아닌데 너무 내 회사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진짜 성취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성취감이 진짜. 네네. 은교님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코딩이 필수인 것 같고 좋아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고는 안 하셨네요.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싶고요. 정말 진짜 젊은 사람들만 해야 비전이 있는 건가요?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물론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 코딩이 재밌다고 하시면 사실은 게임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지 않은데 연봉이 높으니까, 연봉이 높다고 하니까 해볼까? 요즘에 개발자가 뜬다는데 개발이나 해볼까? 저는 이 마인드 가진 사람들한테 진짜 때려치라고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진짜 단호하게. 근데 만약에 코딩의 필요성도 아시고 그리고 코딩이 재밌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느끼셨으면 사실 저는 나이가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대신 그건 있죠. 저는 희망 고문 같은 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오시면 어떤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경험들. 그럼 그 이전 직장에서 내가 어떠한
그 소프트 스킬들을 키워왔는데 이 소프트 스킬과 지금 이 개발을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강한 시너지.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이가 좀 늦은 것 같은 감이 있지만 그거를 상쇄시킬 만한 장점이 있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하시면 저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아까 초반에 강점, 네, 약점 맞아요. 네. 할 때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기보다는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거. 강화시키면 더 내 길이 더 네. 명확해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미림님이 질문 또 주셨어요. 두 분 모두 독서를 꾸준히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 꾸준히 독서를 하는 동기와 책 선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네. 꾸준히 독서를 하는 동기는 그 잠잘 때, 그러니까 생산적인 습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잠자기 전에 보는 핸드폰 그 시간을 너무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뭐라고 해야지 주말에 좀 뒹굴거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뒹굴거리다 보면 정말 3시간이 그냥 가는 경험을 몇 번도 아니죠. 사실 되게 자주 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 50이 금방 오겠는데? 라는 50이요? 50이 뭐예요? 진짜 이러다가 금방 죽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진짜 되게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진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걸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책을 진짜 강제적으로라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눕서대도 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책 책 선정 방법. 책 선정 방법. 그거는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보통 선정을 하는데요. 요즘은 제가 또 빠져 있는 게 저 진짜 자기 개발 위주의 책을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인드를 조금 더 가다듬고 조금 이제 뭔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면 더 극복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선자들의 그런 이런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쪽으로 좀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조금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과학 분야를 조금 읽어보고 싶어요. 뇌과학 쪽으로 조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독서를 꾸준히 하게 된 계기가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짠테크를 하면서 근데 짠테크를 극단적인 짠테크가 아니라 그냥 제가 불필요한 소비는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술 약속이나 뭐 그런 게 줄다 보니 제 시간이 너무 생긴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SNS를 보면은 다 잘한 글밖에 없어요. 그들의 알죠. 하이라이트. 그럼요. 인생의 나는 하이라이트만. 집에서 돈 아낀다고 여기 있는데 나는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 맞아. 하다가 나 집에서도 다른 거 하면 되잖아 하면서 안 읽고 사기만 해놨던 책들을 집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배우는 것도 많고 맞아요.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랑 또 독서 모임 가지면은 더 세계도 확장되고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읽게 되었고 저는 디자인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책 선정 방법은 책 표지 예쁘면은 일단 손이 가요. 이거 그거 무시할 수 없는 네.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너무 예쁘네 네. 하면서 보고 그럼요. 저도 작년까지는 자기계발서 엄청 많이 읽다가 네. 약간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 아. 거예요. 계속 찍찍찍지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혼나죠. 이 네, 너무 혼나. 나 그만 혼나고 싶어. 그래서 요즘은 좀 다양하게 문학도 읽어보고 소설도 그러시구나. 읽어보고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네, 태성님 질문이 왔는데요. 개발자로 전직하시면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어려우셨고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포트폴리오는 진짜 준비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완을 할 때, 그러니까 어려웠던 점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은 사실 지금도 해요. 왜냐면은 포트폴리오라는 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스택을 골라서 내가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완전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할 때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나? 지금 현업에서 이 스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들었던 게 저는 조금 많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제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책도 보고 그리고 이제 왜 구글에다 검색할 때 이제 이그젬플 뒤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이그젬플이라고 하면은 이제 샘플 코드 같이 다른 개발자분들이 올려놓으신 코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참조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되게 롤모델로 삼는 개발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굴러가고 이제 소라님이 원하는 기능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면 그건 제대로 구현한 게 맞다.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사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기능이 작동이 되고 이러면은 물론 그게 뭐 좀 더 깔끔하게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코드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말을 좀 용기의 근원으로 삼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니 궁금증인데, 네네. 개발자들은 다 영어를 잘하나요?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요? 아니, 잘하시는 분들 모든 걸 다 영어로 검색을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팝하고와 챗 GPT가 있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 GPT 생기기 전에 이제 팝하고 언니가 많이 도와줬죠. 저도 일할 때 퍼블리셔 분께 뭐 요청하러 가서 질문하면은 영어로 막 탁탁탁 치시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영어로 질문을 해야 많이 나오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럼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개발자의 그 코어가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영어로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딜 가든 궁금한 게 있어도 영어로 길을 물어보듯이 똑같아요. 그 온라인 상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영어로 대답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하려고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죠. 개발자분들이. 그렇구나. 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다음 질문. 알파고님 만세. 이 질문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AI가 계속 발전하면 나중에 AI에 지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근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소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배당하고 싶진 않아요. 지배당하고 싶진 않고 저는 제 주체적으로 살고 싶긴 한데 AI에게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지배. 저런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영화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들도 많이 봤는데 생각이 안 해본 질문이긴 한데 지배당하는 것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걔네가 그 정도의 지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인류를 지배해야겠어 라는 생각까지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개발자들이 되게 뭔가 방어를 많이 해놓지 않았을까. 되게 보수적으로 코드를 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쵸. 조금 하고요. 결론은 저는 지배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 AI를 지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지배를 해버리겠다. 네, 저는 구체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요. 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AI에 지배당한다라. 네, 지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적응력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만약에 지배당하는 사회가 오면은 거기서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럼 여기서 내가 다시 킹메이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엄청 주체적인 생각이잖아요. 어떻게든 이 환경에서 적응을 그러니까요. 해봐야겠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진 못했는데요. 저희가 소라님 유튜브 채널도 있고 하니까 소라로그에 들어가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충분히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댓글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셔도 제가 답변을 좀 잘 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라님이랑 자기계발에 대해서 이렇게 딥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요. 소름 돋는 순간이 한두 순간이 아니었어요. 저도요. 오늘 이렇게 거의 1시간 정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소라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아이디어, 모두의 특강.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